자전거 수리비, 공임료 100만원짜리와 1000만원짜리 자전거들이 공임료가 같아야 하는가 라고 누가 댓글로 이 영상 떡밥을 주셨어요. 그래서 그거 이제 한번 해볼 건데, 공임은 같아야 하냐 금액대에 따라서 모르겠어요. 이게 단적으로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공임료가 뭐 더 받아야 된다 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금액이 비싼 자전거는 공임료가 어쩔 수 없이 좀 더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자전거라는 게 이게 비싸질수록 어떤 기계적인 스펙 규격 같은 것들이 더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적인 방식들이 손이 좀 더 가는 경우들도 있죠.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도 있고. 근데 보면은 이제 자전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,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자전거에 비해서 1000만원짜리 자전거로 간다 치면 케이블이 인터널로 들어갈 수도 있죠. 싼 것도 요즘엔 많이 있으니까. 하지만은 이제 굳이 이제 좀 더 그 차이를 둔다면은 인터널이 아닌 것도 인터널로 가게 될 수 있고, 인터널의 이 정도도 더 이렇게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유압이 아닌 게 유압이 될 수 있고, 기계식이 전동이 될 수 있고, 뭐 그렇잖아요. 그런 게 그렇게 바뀌다 보면 자연히 공임료는 더 붙게 될 거고, 뭐 바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클린처를 할 걸 갖다가 튜블러를 간다던가 튜브리스를 간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작업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공임료가 더 들어가게 되겠죠. 튜브리스 레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림테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일일이 다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, 이제 뭐 실란트 같은 경우도 주입을 한다던가, 기본적으로 클린처보다는 튜브리스가 공임료도 더 받죠. 그 다음에 이제 튜블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자에 따라서 또 작업 방식에 따라서 본드를 칠하냐 테이프를 바르냐에 따라서도 그렇지만, 이게 튜블러나 튜브리스 자체도 기본적으로 제품 단가도 클린처보다는 더 비싸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가도 올라가지만 얘네들을 작업하게 되면 공임료도 당연히 더 붙는다. 그래서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비싼 자전거들은 자연스럽게 공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. 근데 이제 단순히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공임을 더 받느냐, 이제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같은 기계식이면서 뭐 같은 11단이면서 10단이나, 그러니까 이제 세팅 방법이나 조립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, 수리했을 때도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라면은 이제 간단한 정비들,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는 유압 브레이크도 MTB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캘리퍼 위치 조정이라던가 브레이크의 경우에 변속기 이제 뭐 간단한 세팅들, 뭐 행어 교정, 뭐 이런 거는 비슷하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단순히 비싸다고 더 받을 필요는 없어요. 근데 비싸다고 더 받는, 이제 비싼 자전거 고가 자전거라고 더 받는 샵들도 있겠죠.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12단 같은 경우에는 공임료를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. 왜냐면 12단 들어가면서는 세팅하는 방법이나 정비하는 방법도 기존의 10단, 11단들하고 방법이 다릅니다. 이것도 시마노 다르고 스램 다르고 그런 식이고요. 12단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더 까다로워요.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, 그래서 세팅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임료는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라던가 뭐 이제 뭐 무슨 부품 교환 이런 거를 하게 될 때 100만원짜리 자전거보다는 1000만원짜리 자전거들이 더 부담이 갑니다. 사업주 입장에서도. 왜냐면은 초경량 파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여야 하고, 조금 더 볼트 간의 토크도 잘 맞춰가면서 조여줘야 하고요. 뭐 이런 부분들. 그리고 이제 초경량 파트들 하다 보면 파손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위험 부담,
이제 뭐 하다가 재수 없으면은 돈 좀 벌어보려다가 돈을 더 까먹는 경우도 생기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,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단순히 뭐 시포스트 교체라던가 안장 교체, 뭐 또는 핸들바 스템 뭐 이런 거 교체할 때 이제 공임료를 좀 더 받을 수 있겠죠. 그다음에 조립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기본적으로 단가를 따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, 이제 더 경량이고 비싼 자전거고 그러다 보면은 자전거를 가지고 계신 이제 차주분들도 더 까다롭게 예민하게 이제 뭐 지적을 하거나 뭐 하게 될 수도 있죠. 더 섬세하게 신경 써서 세팅을 해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런 부분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이나 취지로 100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 자전거 공임이 같아야 하냐, 뭐 다르냐 이렇게 물어본 건지는 모르겠어요. 또는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렇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, 뭐 아무튼 단순히 그냥 100만 원짜리와 1000만 원짜리 자전거의 공임이 같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주제로 이제 다뤘다면은, 제 의견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히 금액으로 이게 정해질 문제가 아니라 금액대에 상응하는 부품들의 기계적인 조합이나 방식들, 그런 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. 예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공임료가 튜브리스를 뭐 작업하게 되면은 뭐 이제 탈착비 얼마, 뭐 작업비 얼마, 뭐 실란트는 딱 제품값 제외하고 공임료 얼마. 이제 실란트를 사갖고 와서 맡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이제 뭐 클린처는 또 공임료만 따로 했을 때 얼마, 이제 매장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가지고 왔을 때 기준으로 그런 식이죠.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널 라우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프레임에 이제 케이블 루트, 그리고 이제 뭐 에어로여 가지고 뭐 스템 핸들바부터 해가지고 뭐 스티어링 부분 지나갈 때도 다 풀 인터널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손 가는 게 다르니까 이제 뭐 그런 걸로 공임료가 나눠지겠죠. 예. 이게 제 의견입니다. 예. 이게 딱 정해서 딱 잘라서 무조건 비싼 자전거라서 비싼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더 올려서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. 오늘 영상 재미 오지게 없는데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. 또 괜찮은 주제 있으면 댓글로 좀 써주세요. 떡밥이 없어갖고 영상을 못 찍겠어.